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2월 8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이 여전히 이제 연준 위원들은 금리나 조기 시행을 기대하지 말라 하는 발언을 이제 계속해서 내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견고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S&P 500 지수가 거의 5,000포인트에 육박하는 4,995.06에 근접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0.4% 정도 올랐고, 나스닥은 0.95%, S&P 500은 0.82% 이렇게 상승을 했고, 반면에 이제 중소형주의 러셀 2000은 마이너스 0.23%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의 좀 고무적인 마감으로 해서 우리 시장도 출발은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0.4% 이상 상승하면서 상승 출발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렇다 할 변동성 없이 상승권에서 그냥 소소한 등락을 이어가다가 오후 들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 줄어드는 구간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끝에는 아니었지만 거기서 이제 상승폭이 급격히 제한되기도 했는데, 마지막 종가에서 외국인들이 한 4천억 정도를 순매수를 들어오면서 다시 이제 종가의 시초가 부근으로 오늘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4,114억 원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3,005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7,152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가 2620.32포인트, 이렇게 하면서 어제보다 0.41% 오늘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0.6% 이상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은 서서히 상승폭을 늘려갖고 거의 2%에 채 못 미치는 그런 수준까지도 상승한 후에 코스닥에서도 역시 이제 기관이 조금 매수세가 감소해서 결국 이제 매도로 이렇게 전환되면서 지수 상승폭을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종가 무렵에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에 들어오면서, 그래서 오늘 이제 결국 외국인들은 코스피, 코스닥 선물 다 이제 매수한 거죠. 들어오면서 다시 지수를 좀 상승시키는 그런 모습을 오늘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417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이 225억을 순매도를 했어요. 개인은 1,119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 종가 지수가 826.58포인트, 어제보다 1.81%가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이 끝냈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십자 모양의 우리 얘기하는 이제 양봉도지죠. 이래서 진행 추세가 바뀌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보여지는 상태여서, 연휴가 길잖아요. 설 연휴를 앞두고선 조심성이 좀 필요한 그런 시장치고는 상당히 선전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아직은 이르지만 점진적으로 추세 전환 쪽으로 추세 전환을 모색하는 단계로 오늘부로 좀 이전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 앞으로 이제 다음 주 들어가면서 주 초반에 역시 이제 이거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좀 이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환율은 1,328원 20전, 어제보다 40전이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의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3,646억이나 팔았어요.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2,604억. 그러니까 오늘 이제 화두가 된 게 HBM이기 때문에 HBM 쪽에 좀 강한 SK 하이닉스 쪽으로 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반면에 기관은 삼성전자도 948억 순매수했고 SK 하이닉스를 198억 순매수하고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이 또 산 게 현대차 1,303억을 샀어요. 어제 이어서 많이 샀죠. 근데 기관도 오늘 1,109억을 순매수했습니다. 현대차를. 기아는 외국인들이 358억을 순매수한 반면에 기관은 467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물산은 외국인들이 431억 순매수해서 계속 사고 있고 기관은 한 2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중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건 SK하이닉스, 현대차, 그 다음에 삼성물산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보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다 샀습니다. 외국인이 129억을 에코프롬을 샀고 기관은 101억을 순매수했고 에코프로는 외국인이 436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248억을 순매수했습니다. 특이한 건 뭐 HPSB 외국인들이 132억을 순매수했는데 기관은 16억을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제 어제 미국 시장 영향을 받아서 뭐 당연히 오늘 이제 시장을 아침에 이제 이끌고 나간 거는 뭐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HBM, CXL, 온디바이스 AI, 뭐 그다음 이제 그런 거에 관련된 장비 주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제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시지만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드디어 이제 700달러를 돌파했잖아요.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래서 어제 플러스 1.6%였습니다. 특히 이제 ARM이 호실적 때문에 시간에서 한때 41%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받은 건 ARM 경영진이 이제 본격적인 반도체 시장의 회복이 이제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제 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뉴스 보내드렸지만 HBM의 최고가가 계속해서 이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신경 쓰던 그 D램 대비해서는 평균 매매 단가가 5배, 500%, 그 정도 차이 난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쪽 때문에 반도체도 좀 실적이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오늘 좀 한미 반도체도 많이 오르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이거는 뭐, 블록체인 가격이 한 달여 만에 이제 다시 좀 회복되면서 6천만 원 이상으로. 근데 아무래도 이거는 미국 시장의 영향을 좀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로봇입니다. 로봇. 네, 이게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는 거를 앞당길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자회사로 편입되면 삼성 로보틱스로 사명을 변경한다 뭐 이런 보도까지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로봇 관련들도 좀 움직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특이하게 된 뉴스거리 중에서는 조폐공사가 지폐 디자인 용역을 맡겼다. 이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못 봤던 뭐, 3만원권, 10만원권 이런 것도, 용역에 줬다. 이러니까, 그 지폐용지 생산이 가능한 제조회사가 한때 막 오르고, 올랐어요. 한때가 아니라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르페인트가 2차 전지에 관련된 바인더나 뭐 몰딩제 이런 그 2차 전지 소재 산업에 진출한다 이러면서 오늘 또 강세를 띠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 설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시장에 불확실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름 이제 선전한 시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오늘 이제 답이 뭐냐면 우리 시장이 살려면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이게 살아나야 본격적으로 사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자꾸 이렇게 돌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살아나긴 좀 힘들다라는 그런 이제 어떤 그 명제를 오늘 우리가 좀 얻었다 하는 거로 정리될 수가 있겠습니다. 백만개미 스쿨에 대해서 어제 댓글에 또 문의 주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근데 그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카카오톡에 백엔트 치시고 그래서 이제 글로 들어가서 문의사항을 남겨두시면 연휴 때라도 저희가 신속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좀 보죠.
우리가 이제 그 일상생활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주식 투자 말고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주식 투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제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변화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이제 뭐 사람마다 누구나 조금씩은 갖고 있는 건데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글쎄요 있을까요? 이제 뭐 하던 대로 하는 게 좋죠. 그런데 일상생활에서야 뭐 이제 이런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도 뭐 이제 저희 같은 나이 또래의 분들이라면 그냥 꼰대 소리 한번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주식 시장에서는 이 변화를 인지하고 그것에 맞춰서 자기가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그게 이제 곧바로 재산상의 손실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시장에서의 그 변화에 빨리 다가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군자표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군자는 원래 의연해야 되잖아요. 뭐가 바뀌어도 뭐 잘 모른 척 아닌 척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만 주식 시장에서의 군자는 표범처럼 변해야 된다. 뭐 변화가 오면 표변, 군자 표변 이런 얘기가 이제 그래서 나온 거죠. 왜냐하면 그거를 잘 못하면 그게 그냥 바로 재산상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그 에코프로 얘기를 드리면서 이것이 이제 2차 전지 섹터에 굉장히 강한 임팩트를 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거에 비슷한 사례로 꼽을 수 있는 카카오의 예도 제가 이제 들어드렸죠. 예, 그러니까, 뭐, 카카오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일반 투자가들한테도 그런 주식이었고, 엄청나게 올랐고, 에코프로도 뭐 비슷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비슷하죠. 근데 이제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은 이제 뭘 느끼셨는지, 그게 되게 궁금해요. 특히 이제 그 2차 전지 섹터는 호불호가 딱 갈리는 거예요. 호불호. 뭐, 그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주식 시장에서는 본인의 호불호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 주식은 내 돈으로 남이 좋아하는 걸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이 섹터에 대한 호감이 있고 비호감이 있고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심지어 뭐 어떤 분은 누가 나와서 좋다 그래서 나 그 사람이 싫어서 싫다 이러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는 거죠. 예. 주식 투자하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시장의 변화에 굉장히 충실해야 돼요. 주식 투자를 잘 하시려면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변화가 어떤 거냐면 크게 나눠서 밸류에이션의 변화를 주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단기적인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히 임팩트 강한 그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감지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를 자꾸 따지기 시작하면 복잡해져요. 그러면 뭐 1년 내내 이유만 따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식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액면 분할이라는 재료가 매매 원칙상으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그 매수 시그널을 굉장히 급하게 만들어내는 쪽으로 빠르게 변할 것이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제 그것이 액면 분할이 실제로 이제 진행될 때까지는 끊임없이 시장에 뭐 크고 작은 이런 임팩트를 계속 극권으로 이제 던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근데 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뭐 2차 전지가 이제부터 좋아진다 막 이렇게 거기서 논리 비약을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 팩트를 그대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명한 투자자가 어떤 사람이 현명한 투자자냐면 그래서 시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그래서 그런 변화에 집중을 잘하는 분이 이제 잘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강한 그 수급 라인을 세우고, 강하게 수급 라인을 세우고, 그게 꺾일 때까지는 이게 그냥 간다. 이게 매매 원칙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가는 척 하다가 의외로 수급 라인이 못 가고, 이렇게 꺾어진다. 이 11이평 같은 게. 그러면 이건 이제 뭐 짧은 움직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짧은 가능성이냐, 긴 가능성이냐를 가지고 자꾸 뭐 옳다 그러다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배제돼야 되는 게
앞에도 말씀드리지만 뭐 2차 산업에 대한 본인만의 시각이라든지 본인만의 뭐 호불호 이런 거는 다 빼고 그냥 시장에 나타나는 보이는 것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보이는 것대로 믿으면 돼요. 그게 이제 주식 투자를 심플하게 하면서도 비교적 정확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오늘 제가 연휴를 앞두고 다시 한번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유가 어떻든 어찌됐건 수급 라인이 변한다고 하는 거는 이 주식이 더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뭐 변하는데 애써서 아니라고 부정할 이유도 없고 꺾어졌는데 아니 살아있다고 얘기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주식은. 예.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달라진 건 맞다.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는 매매 원칙에 준해서 언제 꺾이는지 보고 꺾이면 내리면 되고 안 꺾이면 계속 더 가면 되고 뭐 이런 거죠. 네. 드디어 이제 그 설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갑진년이죠. 네. 갑진년이 사실은 진짜 이제 용띠해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나라는 이게 새해 인사를 2번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예. 근데 원래 제가 이제 금요일 날 그 올리던 슬콘생의 연주 영상을 오늘은 이제 연휴 때문에 미리 올렸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 아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여자 가수 웅산이라고 그분이 부른 투마로우라는 노래를 제가 올렸습니다. 가사가 영어로 돼 있어요. 한국 분이 불렀는데. 근데 가사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투마로우, 내일이죠. 그러니까 신년을 맞이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도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과거에 어렵고 힘들고 막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내일이 안 온 적이 있습니까? 내일은 반드시 옵니다. 그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 정말 힘든 순간이 있어요. 힘든 순간이 있는 게 아니라 많죠. 그런데 그래도 내일은 반드시 오니까 희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거는 내일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없다 그러면 주식 투자 할 필요가 없죠. 주식 투자는 내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투마로우라는 노래를 올려놨는데 이게 이제 뭐 신년에 뭐 믿는 건 아니지만 신년에 제가 백만기비 당원 여러분들한테 부적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부자 되라고 부자 되는 부적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 들으실 때마다 여러분 수익률이 10%씩 늘어난다고 한번 생각을 하시고 듣고 싶은 만큼 여러분이 수익률 올리고 싶으신 만큼 여러 번 좀 들어주시면 수익률도 좀 좋아지시지 않을까.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새해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시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가족분들과 함께 또 멀리 갔다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심해서 다녀오시고 전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